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24호 제3면 기사입니다.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이뒤임식 참석. 김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안양사, 과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22일, 경기도 수월로 130. 누림센터 대회의실 210호에서 진행된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7-8대 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 취임식에는 장애인 및 복지단체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일이 없으면 삶이 없다. 나눔의 시작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신념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실행하는 단체로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우선 김재훈 의원은 그간의 전창호 회장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신임 임효순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라며 축사를 시작했다. 김재훈 의원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복지의 기본이라면서 직업재활 기회소득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항상 언제나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 신임 회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시설장 및 종사자 워크샵 종사자 한마음 단합대회 장애인 생산품 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 직업재활교육사업 등 굵직한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장애인과 이웃들이 우리 모두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우리 사회는 모두의 노력과 헌신으로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할 것이고 우리는 모든 장애인과 이웃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힘을 합쳐야 한다며 협회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항상 함께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축하의 자리에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헌 회장,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민규 회장,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강기태 회장,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송영진 회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관협회 이형진 회장,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광식 회장,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이진환 회장,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금남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부모 대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20일 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북부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양주지역 특수학교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양주시 관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주시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며 특수교육 대상자도 크게 늘고 있다.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4번지년 현재 양주시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동두천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955명 수준이며 특수학급 증설만으로는 특수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에서 양주시 관내의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이 개최한 정담회는 양주시 관내 특수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점검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양주시의 특수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만큼 양주시 관내 특수학교 신설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로서 학부모와 학생 당사자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특수학교 설립이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함께 자리한 정성호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주, 은 국가는 주권자인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만큼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1, 은 올해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대하고 있는 특수교육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양주시가 특수교육의 메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양주시의 특수교육 문제는 특수학급 증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028년 3월까지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향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에 학교용지 매입, 건축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면서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부모 대표자는 특수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인구에 비례하여 초중등학교가 신설되듯이 특수교육 대상자 수에 비례해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장애 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성호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최을근 사무관,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조희엽 장학사, 윤병구 팀장, 설승권 팀장, 김상민 교사, 양주시장 애인종합복지관 김정희 관장, 공립곰두리 어린이집 오미나 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 OBS 경기의정에서 특수교육 이수 점검 및 정책 제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1, 은 지난 8일 경기도 특수교육 지원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녹화한 경기의정 예설, OBS 경인TV에서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특수교육 현황 및 이수를 점검하며 경기교육이 차별 없는 보편적 세계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길눈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규 의원이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수학교는 총 38교로 지적장애 32교, 84.2%, 지체장애 3교, 7.9%, 청각장애 2교, 5.3%, 정서장애 1교, 2.6% 등이다. 현재 특수학교 7교 신설을 추진 중으로 향후 5년 내 확충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27년 개교를 앞둔 경기 최초 맹학교인 세빛학교를 거론하며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열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시각장애 분야의 전문성 있는 교원 확보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빛학교 부지 관련 진행자의 질문에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다행히 세빛학교의 경우 학교 인근 주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등 공동체의 협조로 무난하게 추진 중이라며 특히 세빛학교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공유 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도내 특수학급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추후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현재 도내 총 26,963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65%인 17,535명이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라며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통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직원과 일반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징에 적합한 상황에 따른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준비 중이며 특수교육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 방안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 의원은 또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낮은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체계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진흥 학생지원 조례안을 제374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최근 동두천 지역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면서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대학과 민간이 협업하여 동두천형 교육복지가 교육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격 운영에 앞서 소통과 협업 등 도의원으로 해야 할 것들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특수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경기의정 예설은 3월 29일 금 정오 OBS 경인TV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이성희 부천 해림학교 교장이 함께 출연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 항생제 내성균과 식중독균 검출 및 조치 결과 보고받아.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항생제 내성균 검출 실태와 조치 결과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았다. 박재용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2월 보건환경연구원 기관 업무보고에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대응과 조치 결과를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관내 6개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균과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 관내 6개 노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검체 122건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4개 시설에서 항생제 내성균을 12건 발견했으며 식중독 의심 환자 27명을 검사한 결과 클로스트리디움균, 식중독을 발생시키는 세균에 감염된 사례 3건을 발견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된 시설은 시군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대응 지침 마련과 함께 환경소독, 수전 교체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식중독균이 발견된 시설은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고 식중독 원인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예방 조치와 점검을 강화하여 시설 이용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특별히 당부했다.